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오늘은 보로노이 아시아 종양학회 AOS 행사 관련 그 자료들 좀 정리하려고 PPT를 만들었고, 그 보로노이 측에서 만든 자료는 18장인데 한 번에 하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6쪽씩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매수 매도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 뭐 틀린 내용 있으면 항상 알려주시면 감사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보로노이 내용 할 건데, 이게 오래된 주주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조금 틀리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좀 기억해 봐주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보로노이 하기 전에 요 나심 탈렙 스킨 인 더 게임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좀 장표를 만들었고, 이게 이분이 이제 나심 탈렙이라고 현인이거든요. 현인. 투자에 있어서 또 현인 중 한 명으로 칭송받고 있는 분인데,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당신에게 손실이 되는데도 그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생기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항상 경계하라. 이게 이제 책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 예전에 이 책을 소개해준 후배가 뭐 해준 얘기였는데, 제가 막 어떤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엄청 좋다,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다, 막 장황한 연설을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킨 인 더 게임 아닙니까? 스킨 인 더 게임. 형님, 그래서 뭐 그 종목 얼마나 들고 있냐고 해서, 그때 사실 별로 안 들고 있었거든요. 별로 없었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뭐 좋다고 하는 논리가 하나도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비중을 실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막 열띠게 뭐 A라는 종목을 설명을 막 장황하게 좋다고 하고 있으면 그냥 딱 물어보시면 돼요. What's your skin in the game? 그러니까 너는 그거 얼마나 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이나 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되게 좀 알고 있으면 유식해 보이는 내용이니까 이참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본인의 판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진짜 위험을 지는 것만이 책임 있는 행동이며 세상의 공정성과 효율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익만 취하고 책임을 피하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위험을 함께 지는 구조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스킨 인 더 게임은 본인의 돈을 실제로 투자해 리스크를 직접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경꾼이나 조언자와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걸 얘기하는 사람이 스킨 인 더 게임, 그러니까 스킨이 있냐, 게임 안에 스킨이 있냐, 요거를 꼭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은 자신이 추천하거나 운영하는 투자에 자기 돈을 넣는 것, 노 스킨 인 더 게임은 손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음. 그래서 이 부류들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탈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 좋은 내용이니까 조금 쭉 읽고 갈게요. 탈렙의 관점에서 보면, 추천하거나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 본인이 돈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가, 신뢰성은 기준이 된다.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유튜버 입장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투자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이 종목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대칭적인 조언이다. 불공정하고 위험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탈렙은 이 현인이라고 하시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되게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약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은 자기가 투자하는 거를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도 투자하고, 애널리스트들 안 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 뭐 이거는 케이스별로 상일.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투자하는 종목만 거의 설명을 드리고, 뭐 투자하지 않은 종목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조언자의 스킨을 확인하라. 자기 돈이 들어가야 진짜 공부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손실도 내 책임이다. 타인의 조언을 따랐더라도 스킨 인 더 게임 철학에선 자기 책임의식이 핵심이다. 그래서 매수 매도는 다 자기 책임이에요.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보르노이 VRN 11075 요거 설명해 볼 건데, 이게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땅에 떨어져 있는 로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선명하진 않아요. 이 정도로 선명하진 않고, 이러면 뭐 당장 지금 주가가 100만원 가 있어야 되겠죠. 약간 이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선명하지 않나 하는데, 이게 막 약간 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팔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렴풋이 보니까 이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1등 막 그 미국 엄청 비싼 복권 당첨 번호가 막 3자 막 윤곽이 이거보다는 약간 선명한 것 같은데, 약간 이거를 좀 진짜 맞는지 뭐 그런 과정이 이 보르노이 투자는 과정의 핵심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땅에 일단 로또 번호가 대충 맞는 것 같은 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년 7월 3일, 7월 4일에 코엑스에서 있었거든요, 행사에서. 그래서 제가 갔다 왔고, 김성환 그 CSO 님이 이분 발표해가지고 갔다 왔고, Early Clinical Outcome of VRN 11 in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이제 그 결과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제가 갔다 온 거고, 메인 부스에 이 에노트 있죠. 에노트랑 이게 뭐더라? 일단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고, 에노트는 나중에 VRN 10과 병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장표 먼저 일단 하나씩 다 요거 일단 좀 뜯어보고 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르노이 커버하는 거니까 요거부터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 비소세포 폐암에서 EGFR 엑손 19델 그리고 L858R 요게 이제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46.3%라고 돼 있는데, 요 환자가 제일 범위가 넓어요. 시장이 제일 넓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게 클래식한 뮤테이션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나올 거예요. L858R 델 19. 그래서 요거는 항상 외워야 돼요. 요거는 이제 외워 두셔야 되고, 요거를 L 환자, 요거를 D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했는데 걸렸는데, 내가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거를 했는데 L858R이다, 델 19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1차 치료를 오시머티닙, 이게 이제 타그리소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타그리소를 먼저 처방을 받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타그리소가 3세대고, 요게 이제 나오기 전에 1세대, 2세대 요 약물들이 있었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좋다고 해서 3세대 타그리소가 나왔고, 그 VRN 11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라고 하죠. 그러고 여기서 잠깐 요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요게 이제 Other EGFR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요런 것들은 다 치료제들이 조금씩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요런 좀 규명이 된 애들, 규명이 된 애들은 치료제가 전반적으로 있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그냥 통칭으로 Other라고 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Atypical 뮤테이션은 요게 이제 계속 용어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common, L하고 D가 common이고 Atypical이 uncommon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흔하지 않은. 그래서 얘네들은 딱히 막 그렇게 그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1, 2,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1세대, 2세대 EGFR TKI가 나왔을 때 요거를 이제 썼더니 L하고 D는 어느 정도 눌러주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성이 T790M이라고 내성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를 썼더니 T790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요렇게 뮤테이션이 생긴 환자를 처음에 D로 진단받았다가 T790이 생기면 DT라고 하고, 그리고 L로 처음에 진단을 받았다가 1, 2세대를 썼는데 T 뮤테이션이 생긴 환자를 LT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용어들 이제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3세대 EGFR TKI 그 타그리소가 개발된 목적이 내성이 T 뮤테이션이 생기니까 얘네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3세대에 요게 생겼는데, 근데 얘를 이제 또 잡다가 보니까 C797S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D나 L로 진단을 받았다가 타그리소를 쓰고 다시 C가 생긴 환자들을 LC 환자, DC 환자 요렇게 이제 명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오시머티닙이 T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C도 잡는 걸로 처음에 만들었으면 안 되냐 요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밖에 못 잡는 구조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그리소는 T를 잡는 대신에 C를 아예 못 잡고, 그 VRN11 같은 경우는 C를 되게 잘 잡는 반면에 T를 잡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아예 못 잡는다는 건 아니고, 일단 이것도 상식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일단 다 뜯어가 볼 텐데, 그 아시아에서는 황인종이 많으니까 그 50% 이상 비소세포 폐암에서 EGFR 뮤테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시장성이 크다. T790M하고 C797S가 1, 2세대 TKI하고 3세대 TKI에서 내성이 생기는 거. 1, 2세대를 치료했더니 T 변이가 생기고, 타그리소 3세대를 썼더니 C 변이가 생기고,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충족되지 않은 수요거든요. 미충족 수요. 이제 여기서 내약성이 좋고 뇌투과도가 있는 경구용 TKI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 L라인하고 D라인 인 코먼 환자와 에이티피컬 언코먼 EGFR 뮤테이션에도 듣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미충족 수요다 해서 VRN11이 지금 개발된 거죠. 노벨 클래스 오브 EGFR TKI with high potential against, 그러니까 common T하고 T가 아니죠. D하고 L 라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atypical uncommon 여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C797S 그러니까 여기 뮤테이션이 생긴 것들, 그리고 뇌전이 된 환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신약입니다. VRN11은. 그래서 이 한 장에도 볼 게 많죠. 이것들은 다 그냥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을 보면 이제 VRN11 요거는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를 페이즈 1A에서 이제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거를 10ml부터 했는데 엄청 빨리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240ml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40ml 하나 발표가 됐죠. 나이는 18살 이상, 그리고 ECOG-PS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비소세포 폐암에서 코먼, 이게 D라인, L라인이라고 했죠. 언코먼은 에이티피컬, 그래서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1차 치료제 뭐 오시머티닙이나 뭐 레이저티닙, 뭐 리브리반트 요런 거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실패한 환자들 대상 요것도 들어가 있고, 뇌전이 된 사람들, 뇌전이 된 환자들, 그래서 요것들이 대상이다. 이 환자들 대상으로 10ml부터 용량을 지금 쭉 올리는 임상을 하고 있는데, 키포인트가 뭐냐면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데, 요것도 내약성이죠. 그리고 그 혈중 농도, 약이 어떻게 대사되고 혈중 농도가 유지되는지 파머코키네틱스 요거하고, 안티튜머 리스폰스 이건 효과죠.
1회상에서는 이거를 본다. 1상에서는 이거를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앞에 장에서 요 부분이 저도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뭐 0 또는 1 범위여야 된다. 그래서 0은 증상 없이 정상활동 가능한 환자, 1은 가벼운 증상은 있으나 뭐 일상 업무 수행 가능한 환자. 그래서 적절한 전신 상태 환자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중증 쇠약 환자를 배제하고 뇌약성과 약동학 평가의 변수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4월 말에 AACR에서 나온 그 결과인데 요거 잠깐 한번 되짚고 가면 앞에서 이제 어디에 약효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렸으니까 40ml 요거 기준으로 일단 한번 보면 요 40ml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타그리소 80ml 하고 효과가 비슷할 거라고 하는 약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도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저용량. 그래서 10ml에서 거의 다 PD가 떴죠. 네, PD가 떴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790 얘는 애초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VRN11은 T790은 애초에 못 잡게 설계가 된 약이에요. C797S를 잡아야 되는 약이니까. 그래서 얘는 효과 없는 거는 얘네들은 T790 얘네는 그냥 지우면 돼요. 얘네는 애초에 효과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 결과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 PD가 된 것 중에 40ml에서 PD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S768하고 뭐 G724 이게 이제 언코먼이라 그랬죠. 에이티피칼한 라인인데 요 밑에 세포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애초에 이것도 익스큐즈가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와일드 타입이라고 해서 맨 끝에 이거 제일 진한 색 요 제일 진한 색이 잠깐만요. 이 정도가 있으면 이건 뭐라고 설명돼야 될까? 이게 낮을수록 요 정도 낮을수록 요 그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와일드 타입은 정상 EGFR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세포. 정상 세포를 이제 손상을 주려면 이 정도로 용량이 높아야 돼요. 이 정도로 용량이 높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정상 세포에 데미지를 줄 만큼의 용량이 있어야지 이 암종을 때려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S768I 있죠. S768I가 요건데 이제 끝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거의 정상 세포 요 정도 잡는 농도가 있어야지 잡는 거니까 애초에 저용량에서는 80ml라고 하는 여기 40ml라고 하는 저용량에서는 효과가 없는 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40ml에서 PD된 이것도 사실 지워야 돼요. 원래는 이 환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환자였어. 그래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됐죠. 거의 다 진행이 안 됐고 결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이 좀 오랜 주주분들 강성 주주분들은 결과가 너무 잘 나왔다고 하는 거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알날이 이것밖에 안 돼? 요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그렇거든요. 요건 또 뭐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PR이 떴는데 40ml에서 다코미티닙, 뭐 오시머티닙 이게 이제 2세대고 3세대까지 한번 쓴 환자를 대상으로 C797S는 PR이 뜬 거예요. 암 크기를 확실히 줄여준 거지.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앞에서 이렇게 다 해먹은 거, 뭐 레이저티닙 쓰고 아파티닙 쓰고 아파티닙도 2세대거든요. 이렇게 다 쓴 환자들 대상으로 80ml, 60ml에서는 질병이 진행이 안 된 SD라는 거는 PFS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 의미가 뭐냐면 뭐 레이저 티닙 쓰고 오시머 티닙 쓰고 이런 환자들에서 얘네들은 애초에 T790M을 잡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PD가 떠가지고 질병이 점점 진행이 돼가지고 다음 차수로 이제 VRN11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환자인데, 이런 환자에서 T79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그리소가 잘 잡는다고 했는데 뭐 종양 이질성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잘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T790을 못 줄여준다고 하는 이 VRN11이 PFS를 만든 거거든요. 진행이 안 되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진짜 엄청난 결과인데 이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장까지 왔습니다. 많죠, 양이.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VRN1107, VRN11에 약동학이 어떻게 되는데 뭐 요런 거고, 용량에 비례적으로 증가했다. in AUC and C 트라프, 뭐 트라프 뭐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AUC하고 C 트라프에서 요거 보시면 10, 20, 40, 80, 160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똑같이 이 혈중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예상했던 프레딕티드 한 것보다 조금 더 요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임상에서 좋았던 결과들을 지금 임상 1상 하고 있는데 다 증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증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 C 트라프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AUC하고 요 C 트라프 개념은 다음 장에 나올 텐데, 그래서 10ml, 20, 40, 60, 80에서 다 용량 비례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조금 제곱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GLP-1 약들처럼 용량 의존적으로 항암제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게 이제 만약에 160ml를 썼는데도 혈중 농도가 만약에 이렇게 낮게 나오면 되게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증명을 해냈다. 그래서 이게 AUC 0에서 24 이게 뭐냐고 하면 투여 후 0 시점부터 24시간까지 혈중 약물 농도 곡선 아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혈중 농도가 먹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24시간까지 떨어지면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 체내에 노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냄. AUC가 크다는 건 더 높은 총 노출, 효능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독성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독성 없죠, VRN11은. 그래서 뭐 요거는 전임상 모델로 예측한 인체 PK가 잘 맞아떨어짐. 0에서 160mg으로 16배 증가할 때 AUC도 약 1, 20배 증가. 이거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C트라프는 반복 투여 시 다음 투여 직전 혈중 약물 농도의 최저점이거든요. 24시간 투여 간격이라면 24시간 시점 농도. 그래서 유지 농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약물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지 가늠.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 농도를 확보해야 목표 키나제 억제가 지속 가능. 약효지. 그래서 요거는 약물 농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면 이것도 GLP처럼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10에서 160ml 구간에서 C트라프가 20에서 350 나노몰로 17배 용량 비례적으로 증가했고, 이게 이제 유지가 혈중 농도가 잘 유지가 돼야지 IC50, IC90처럼 암세포한테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겠죠.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적 함의는 용량 비례성 덕분에 정해진 농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여 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이게 유효 농도가 만약에 요만큼이 필요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여기 밑에서부터 또 다시 올려야 되는데 요 농도가 이렇게 길면 요 시점에서 약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잘 나온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게 혈중 농도가 어쨌든 높은 거니까 그 부작용이 있는지 이것도 모니터링 잘 해야 되는데 VRN이 11이 없죠. 부작용 아직까지. 그래서 전임상에서 예측한 pK 프로파일이 인체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효과적 억제와 안전한 농도 유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잠재력이 높아 보인다.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죠. 자, 이제 네 번째 장 왔습니다. 참 양이 많네요. 하나하나씩 보려니까 40ml가 오시머티닙의 80ml하고 효과가 비슷하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좀 뜯어보면 클래시컬 뮤테이션이 그 D라인하고 L라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C797S가 타그리소 먹고 내성이 생기는 거고, 에이티피칼은 그 좀 잡다한 뮤테이션들. 그래서 오시머티닙 타그리소 먼저 보면 언바운드 IC50이 뭐냐면, 이게 약이 들어가면 그 단백질하고 일정 농도는 붙는데 이 단백질하고 붙은 거는 암세포에 작용을 못하고 혈중에 바운드 되지 않은 단백질하고 안 붙은 요 농도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바운드 언바운드 C 트라프가 중요한 거고, 오시머틴이 80ml를 줬을 때 요 정도가 이제 유지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858R은 요 밑에서 농도에서 잡는다는 거고, 에이티피칼 얘네들은 요 정도에서 걸쳐 있는 것들이 많죠. 걸쳐 있는 것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C797S는 아예 못 잡는 거예요, 이 타그리소가. 그래서 L하고 D 라인은 이론적으로는 얘네를 잡고, 에이티피칼은 못 잡는 애들이 80ml에서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용량을 더 올리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80ml를 썼더니 부작용이 보시면 되게 많죠. 뭐가 빨간 게 되게 많이 떠 있죠. 요거는 뒷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양이 D하고 L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에이티피칼 얘네들이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D하고 L을 어느 정도 잡아도 얘네들을 못 잡아주면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이 커지면서 그 이제 질병이 진행되는 PD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티피컬을 잡는 능력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VRN 11 보시면 80ml하고 160ml 요 혈중 농도 요렇게 이제 한 거고, 요건 이제 로그 함수니까 한 칸씩 올라가서 10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엄청난 차이를, 2배 정도 차이겠죠. 80, 160이니까. 그래서 160 정도를 썼을 때 에이티피칼도 요 밑에 있어가지고 거의 다 잡는 거예요. 거의 다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L858R 요게 이제 1차로 이제 보는 환자들인데, 얘네도 잡는 농도에서 마진이, 이게 마진론이라고 하는데, 타그리소는 9배 정도까지 이제 높여서 어떻게 보면 개항권이죠. 막 쓰는 거고, VRN 11은 160일 때 29배 정도 더 확 물량 공세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종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 그런 게 나올 텐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L858R 환자한테 쓰면 이 정도 9배 높여서 용량을 쓰면 얘네를 확 다 잡아버려야 되는데 다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L 환자라도 막 5개월 만에 질병이 더 진행돼 가지고 튕겨져 나오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9배보다 29배 이제 용량을 더 높여서 주면 그것조차도 D하고 L,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하고 L 환자에서 1차적으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매출이 한 20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마진이 훨씬 높기 때문에 DL 환자도 더 잘 때려잡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보노이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160도 끝이 아니고 이것보다 지금 400 혹은 480까지 올릴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80배 개환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부작용도 훨씬 적고, 진짜 뭐 이거는 커버 할 때마다 뭐 이런 약이 다 있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80ml, 160ml를 줬을 때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부작용이 있는데 VRN11은 16명 환자 중에서 이것도 훨씬 지금 헤빌리 트리티드 환자라고 해서 뭐 앞에서 이런 부작용 다 겪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한 명이 가벼운 설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거의 타이레놀급이 맞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요거 이제 GPT한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한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반복 학습을 위해서 한 번 더 보면, 녹색이 클래시컬 뮤테이션 D하고 L, 그리고 파란색이 C797S, 주황색이 에이티피컬 언커먼 뮤테이션. 그래서 수평점선 요거죠. 요게 오시머틴이 80ml 넣었을 때 혈중 농도가 되는 그 선이고, 요 밑에 있을수록 얘네를 더 잘 잡는 거거든요. 녹색점 대부분은 점선 아래, 그래서 D하고 L은 억제가 충분하다. 파란 점은 아예 택도 없죠. 저기 위에 있으니까. 주황점 분포도는 넓은데 일부는 억제하고 일부는 미달. 그래서 이게 한 20개월 PFS 나오는 거에서 저거 언커먼 그 종양들이 계속 자라가지고 쟤네들이 커지면 그 PFS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VRN11 같은 경우는 160ml에서 거의 다 쟤네를 잡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드버스 이펙트 같거든요. 부작용. 그래서 애니 그레이드 다이아리아는 50% 환자에서 뭐 1, 2, 3등급에 뭐 4등급까지 있나? 아무튼 설사를 한다는 거고,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42%라고 해요. 3등급 이상이면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20ml, 80ml 말고 20ml 군에서도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29%예요. 그래서 타그리소는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도 되게 안 좋다. 왜냐면 이게 병원을 진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항암 도중에 약물 농도도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하단 요거 보시면 VRN 11 80ml, 160ml 이렇게 선 두 개 있죠. 그래서 녹파 주황점이 80ml만으로도, 그래서 C797S는 확실히 이 밑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160ml는 에이티피컬 언커먼도 웬만큼 다 잡아버리고, 그리고 오시머티닙 대비 설사 빈도, 중증도도 현저히 낮고, 이거조차 G1이에요. G1 그레이드. 그래서 좋은 약이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레이드 1부터 5까지 있는데, 그레이드 3이면 하루 설사가 이 정도고 중증이라서 입원해서 전해질 교정도 해야 되고, 뭐 일시적 용량 감량 중단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자가 사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설사뿐만 아니라 뭐 발진, 간 수치 상승, 그래서 뭐가 됐든 그레이드 3 이상 경험한 환자가 42%고, 이 항암을 하는 환자는 42%는 병원으로 중증이라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부작용이 있으면 안 좋죠. 삶의 질이. 20ml에서도 29%가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있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반복되는 내용이고, 내성 변이 억제를 위해 20ml 저용량에서도 독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항암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로페라마이드라고, 얘네들 그 설사가 너무 많으니까 50% 이상이 설사를 하니까 아예 그냥 그 로페라마이드라고 설사할 때 쓰는 약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로딩을 치료 시작 시부터 예방적으로 로딩을 해버리네요.
그러고 그레이드 2 이상 지속 시 약제 일시 중단, 호전 시 50% 감량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암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부작용 때문에. 입원도 막 중간중간에 해야 되고. 반면에 VRN11 같은 경우는 160ml로 줬는데도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15명은 아예 부작용이 없고 1명 정도만 집에서 그냥 설사하는 정도. 그래서 이런 설사가 왜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도 여기 보시면 앞에 장표에 또 요 부분 있어가지고 요 부분도 물어봤는데, 뭐 이게 이제 오시모티닙이거든요. 얘네는 대사 과정을 거치면 얘네가 나와서 얘네 때문에 이제 설사 같은 위장관 독성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VRN11은 얘네를 아예 자체를 만들지 않아서 설사와 무관하다. 일단 안전한 약이다. 요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5번째 장입니다. 5번째 장. 오늘 6번째 장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놈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VRN11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데 요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장표인데, highly selective하다 ERBB 패밀리에 대해서 without significant off-target kinase. 그러니까 딱 요 병변 그 세포에만 작용을 하고, 요게 아니지, 요거에만 작용을 하고 그 오프 타겟이라고 해서 엄한 데 가서 작용해서 부작용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딱 암세포한테 진짜 초고정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딱 암세포만 엄청나게 공격을 잘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오프 타겟 부작용이 적다. 요 장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딱 요게 이제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요게 점점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파티닙도 여기만 있고, 뭐 얘네는 여기가 작긴 한데 점이 있고, 그래서 아파티닙도 좋은 거 아닌가? 요거를 이제 오시모티닙도 여기 있긴 한데 점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티닙도 좋은 거 아닌가? 요렇게 이제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뭔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봤을 때는 VRN11이 특정 영역군에 모여 있고 엄청 강하게 억제되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거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요렇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와일드 타입 EGFR이 이제 정상세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일드 타입 요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정상세포에 최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정상조직 독성이 감소하고 이러니까 부작용이 적은 거죠. ERBB 패밀리 이외 키나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아서 암세포 억제는 유지하면서 피부, 설사, 간독성 등 오프타겟 부작용은 없더라.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이제 지금 1A상에서도 계속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엄청 적으니까 용량을 한껏 올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용량을 많이 올리면 효능도 엄청 올라간다. 일단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파티닙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게 뭐 어디 계열에도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보는 거하고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1차 치료제라서 내성 패턴 부작용 프로파일이 잘 알려져 있어요. 자, 마지막 6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비트로 실험실에서 한 것들을 이제 클리닉 트랜슬레이션, 실제 임상에서 사람에서 하는 거를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포텐시와 에피커시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세대는 얘네들이고 2세대는 얘네들이고 3세대는 그 오시모티닙 이게 타그리소고, 이거는 유한양에서 나온 레이저티닙이죠. 그리고 4세대는 VRN11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 델19 이게 D라인, 이게 L라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D하고 L이 시장이 제일 크다고 했죠. 40 몇 프로. 맨 첫 번째 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D하고 L은 좀 잘 잡게 설계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플러스가 이렇게 3개인데 이게 플러스가 3개라고 해서 다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음 장표에서 나올 텐데 똑같은 3개라고 해서 효과가 같지는 않고 다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T790M을 이제 1세대, 2세대를 썼더니 얘네들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 T790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T790을 잡기 위해서 오시머티니까 레이저 티닙이 나왔죠. 근데 얘네를 잡는 것 뿐만이 아니라 D하고 L도 1세대, 2세대보다 더 잘 잡아요. 그래서 3세대 요 타그리소가 표준 항암제가 이제 된 거고, 근데 얘네는 C797S를 다시 낳게 되었죠. 그래서 얘네는 못 잡고 언코먼한 그 에이티피컬 뮤테이션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VRN11이거든요. 얘도 잘 잡고 기본적인 커먼한 애들 얘를 잘 잡게 나왔기 때문에 T790은 기본적으로 못 잡는 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됐고, 에이티피컬 얘는 또 잘 잡게 나왔어요. 그러고 특이적으로 뇌 투과도가 엄청 높다. BBB를 그냥 뚫고 지나간다. 요렇게 일단 요것도 사실 진짜 OS 늘리는데 깡패적인 요소거든요. PFS하고. 요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인비트로 실험실 세포주에서 얻은 데이터가 실험실 말고 실제 환상에서도 재현되는가, 요 과정의 1비까지 합쳐서 1상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얼마나 강력하게 표적을 하는지, 포텐시하고 에피커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병을 억제하는지, 뭐 일단 요런 것들 판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및 초기임상 데이터를 통해 실제 환자 치료 효능으로 잘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D하고 L 환자에서 모든 세대 약물이 트리플 플러스로 강력한 활성을 가지고 있고, 1세대는 T790이 억제 못한다고 했죠. 2세대는 일부만 하고, 그래서 나온 게 3세대 타그리소고, 근데 3세대를 썼더니 C797S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1, 2, 3세대는 거의 못하는데 VRN11은 강력히 억제한다. 그리고 에이티피컬 언코먼 얘네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자라서 타그리소하고 레이저 티닙에서 튕겨져 나온 환자들 2차 치료 환경에서 이제 얘네를 VRN11이 잘 잡으면 얘네가 한 4, 5조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VRN11이 잘 잡는다. 뇌투과성 VRN11은 최고 수준. 그러고 이게 이제 뭐 공유 결합이냐 비공유 결합이냐 뭐 요런 건데, 타그리소는 그냥 공유 결합이라서 한번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근데 VRN11은 비공유 결합이지만 이제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오래 유지가 돼서 붙었다가 충분히 약효를 보고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누적되지 않는다, 타그리소처럼. 그래서 이것도 부작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모든 게 좋게 설계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약을 만들었지? 이게 볼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까지 이렇게 잘 뚫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종합 결론은 광범위한 내성이 커버가 된다. VRN11은 C797S하고 언코먼한 변이까지 억제하고, CNS 전이 환자, 뇌 쪽에 들어간 환자, 뇌 연수막하고 이런 데도 효과가 있을 거고, 장시간 결합 지속, 거의 공유 결합 수준의 타겟 체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누적되지 않으니까 독성이 적어요.
그리고 안정성은 비공유 결합에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풀리니까 과다 장기 축적 위험이 떨어진다. 요거 아까 했던 얘기고,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플러스 3개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일정 농도에서 절대 비교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한 거라서, 플러스 3개, 똑같은 플러스 3개지만 그 안에서도 IC50 값이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45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D 환자하고 L 환자에서 이게 플러스 3개면 훨씬 더 붙어야 돼, 플러스가. 그래서 1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보로노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이제 요 밑에 그래프 또 한번 GPT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오시모티딥은 딱 붙어서 계속 누적되게 이제 효과가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돼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엘로티닙 이런 애들은 1세대는 비공유긴 한데 결합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VRN11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억제 유지되면서 적당한 시점에서 스르륵 풀려가지고 부작용도 적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장 했거든요. 18장 중에서 6장 한 거예요. 참 내용이 많죠,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오랜 주주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신규 주주분들은 이런 거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장에 나왔듯이 이게 이제 흐릿한데 진짜 당첨 번호가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뭐 아직까지는 어렴풋이 보이는데 당첨 번호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땅에 떨어져 있는 보로노이라는 로또가 맞는지 저랑 같이 계속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입니다. 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